멈추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모두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말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바뀌는 느낌을 안고 지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아 보였을지 몰라도 안쪽에서는 분명히 균형이 조금 달라졌고 오래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순간에 더 선명해지는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버텼는데도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지, 왜 어떤 관계는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멀어져 버렸는지, 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자꾸 당신 위에 내려앉는지 당신은 그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이유를 당신에게 정확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있으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라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안쪽에서 이미 준비가 끝난 자리를 정확히 찾아가도록 왔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안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표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당신을 오래 묶어온 단 하나의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당신에게 직접 선포할 말이 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정렬의 과정이라는 것, 어떤 거리감은 상실이 아니라 구별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더 깊은 부르심의 여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이 정확히 당신에게 도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저는 당신이 오늘 밤 알아차리길 원합니다. 최근 당신에게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여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꾸 눈이 떠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대화가 이제는 얇고 공허하게 들리고, 분명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와 우연이 이상할 만큼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자주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이토록 조용한 방식으로 흔들리는지, 왜 설명은 없는데 분명한 변화는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피로는 무너짐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당신이 멀어지기 시작한 오래된 관계들은 상실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당신이 자주 깨어나는 그 시간은 불안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안쪽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요즘 지나간 장면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약속, 끝났다고 생각했던 대화,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말들이 문득 살아나서 지금의 당신에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불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뒤로 밀어둔 감각이 다시 앞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겪는 이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예전과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안쪽에서 이미 다른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그래서 더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같은 종류의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반복됩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한 말을 당신은 계속 떠올리고 책에서, 대화에서, 낯선 곳에서 비슷한 이미지가 계속 당신 앞에 놓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계속해서 방향을 가리키는 표식입니다. 이 표식들은 당신을 혼란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시해 온 내면의 지도를 다시 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치려고 한 자리마다 이미 답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과장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만약 방금 말한 것들 중 하나라도 당신 안에 정확히 닿았다면, 만약 최근 며칠 동안 당신의 어깨가 이유 없이 내려앉았던 적이 있었다면 댓글에 여덟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덟은 넘침의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이 버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알아보라는 표시입니다. 여덟이라고 적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이 표지들 아래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알아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잘못 이해해 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 끈을 당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연결이 끝난 것에 계속 힘을 쏟고, 이미 닫힌 문 앞에서 여전히 열쇠를 찾고, 이미 응답이 없는 자리에 정성을 쌓아왔습니다. 이 패턴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패턴은 무지함도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성실했고,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을 주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자리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늘 더 잘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인내하면, 더 조용하면, 더 친절하면, 더 완벽하면 언젠가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조정했고,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었고,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한 쪽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오랫동안 맞지 않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쪽 문을 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사실 당신이 서 있어야 했던 곳은 전혀 다른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더 많이 애쓸수록 더 지쳤습니다. 이 패턴의 가장 잔인한 점은 당신이 틀렸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숨은 짧아졌고, 기대는 작아졌고, 직감은 조용히 눌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받아들여질 것 같은 것만 골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당신은 요청하기 전에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절당하기 전에 물러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안전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만든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것의 모양을 보면 지금 당신 안에 왜 이런 패턴이 자리 잡았는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당신의 안쪽에는 오래된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그곳에 흙은 당신이 처음으로 방향을 배운 자리입니다. 그 정원은 한때 빛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빛이 줄어들었고,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라고 말한 뒤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세를 배웠습니다. 정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낮아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가지를 접고, 시선이 너무 날카로우면 잎을 감추고, 부족함이 너무 크게 들리면 뿌리로만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래전에 당신은 배웠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소리는 부담이 될 수 있고, 필요를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정원은 자라나는 대신 버티는 방향으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버티기만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정원은 꽃을 열고 향을 내고 계절을 맞이하도록 존재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정원은 너무 오래 조용했고, 너무 오래 접혀 있었고, 너무 오래 자기 빛을 줄인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이 다시 햇빛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눌려있던 가지들이 이제 안쪽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는 뿌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것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의 정원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 안에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꽃봉고리가 있습니다. 그 봉고리는 한 번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 채 너무 일찍 그늘을 베운 채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닫혀 있음과 사라짐은 다릅니다. 당신 안에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보호받지 못한 채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유 모를 그리움과 설명되지 않는 긴장을 함께 느낍니다. 정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흔들림처럼 느껴집니다. 잎이 바람을 다시 기억하면 떨리고 뿌리가 물을 다시 인식하면 땅이 미세하게 울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미세한 흔들림이 바로 회복의 첫 징후입니다. 그 움직임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이 이미지가 당신 안에 남도록 두세요. 당신은 오래 잠들어 있던 정원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닫히며 동시에 열리는 느낌이 든다면 댓글에 이 말을 적어주세요. 나는 깨달았다. 당신이 본 그 정원, 그 그늘, 그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뿌리가 당신 안에서 자리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깨달았다라고 적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정원을 다시 살리는 일은 억지로 더 많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의 빛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얇아진 흙을 더 밟아 넣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돌아오는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증명보다 수용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해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부담이 아니라 더 깊은 허락입니다. 이 허락은 당신이 새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당신에게 속해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감각입니다. 당신은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불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뜰 때 먼저 오늘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먼저 당신 안의 정원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마음이 조금 덜 딱딱해지고 가슴 한구석이 아주 작게 풀리는지 알아차리세요. 그것이 첫 번째 돌봄입니다. 두 번째는 더 단순합니다. 하루 중 한 번 당신이 더는 맞지 않는 문을 억지로 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길에서 더 세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정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정확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모든 곳에 자신을 쏟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과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빛입니다. 빛은 소리치지 않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빛은 밀어붙이지 않지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빛을 지킬 때 이상하게도 힘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힘은 이전처럼 거칠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억지로 위로만 뻗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느낀 것이 깊었다면 그 느낌에 대해 당신의 좋아요는 말 없는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들은 것이 당신 안에서 맞게 불렸다는 데 대한 조용한 동의입니다. 잠시만 더 머물러 주세요. 당신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응답했고 그 응답은 말보다 먼저 왔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버티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사람 말입니다. 아마 그 얼굴이 이미 당신 안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강한 척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지만 마음은 깊습니다. 그 사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린 순간 이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한 추천으로 두지 마세요. 지금 당신에게 도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도 도착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배려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건네는 일이고 홀로 버티는 영혼에게 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서 조용히 형성된 이 합의가 무엇인지, 왜 여기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선언이 당신의 계절을 잠그는지 말입니다. 이제 댓글에 이 말을 적어주세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이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희망도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모든 문장들이 마침내 한 자리에 모여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입니다. 천천히 적으세요. 당신의 손가락이 이미 당신의 영혼이 하고 있는 일을 따라가게 두세요. 잠시 숨을 고르세요. 이제 당신은 더 깊은 자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쪽은 이미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확인됩니다. 당신은 세워집니다. 당신은 다시 앞을 향해 걷도록 불립니다. 당신은 숨겨졌던 자리가 헛되이 놓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문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돌아오는 빛을 알아봅니다. 당신은 정원의 주인이 아니라 정원을 맡은 사람처럼 걷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거칠게 흔들지 않고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며 돌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텼습니다. 이제는 버티기보다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밀어붙이기보다 열어둘 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들려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이들도 같은 알아차림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한 이 깨달음 안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큰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 실제입니다. 당신은 같은 밤 안에서 다른 심장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같은 숨, 같은 깨달음, 같은 조용한 귀환이 서로 다른 집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착했습니다. 봉인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버텼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참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여러 번 스스로를 세웠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방향이고 불안이 아니라 인도이며 혼란이 아니라 더 정확한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헛되이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늦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잊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숨겨진 자리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갈망은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가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갈망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왜 예전처럼 쉽게 웃지 못하는지, 왜 더는 아무 문장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는지 당신은 여러 번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쪽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진실이 다시 앞으로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듣게 될 것은 위로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이 당신의 힘을 세어나가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미 당신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사실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피하려 했던 자리에 바로 당신의 해답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문이 열릴 거야. 조금만 더 내가 나아지면 상황도 달라질 거야. 그 말이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왔지만 사실은 더 깊은 부름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자꾸만 같은 자리로 돌아갔고, 같은 질문이 다른 얼굴로 반복되었고, 같은 피로가 형태만 바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는 옛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옛 방식은 이미 당신의 안에서 수명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이 항상 거절은 아닙니다. 어떤 닫힘은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어색함, 낯설음, 조용한 긴장감은 모두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 더 정확한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밤 이 메시지 안에서 거울처럼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피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거리감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예민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조용한 통증이 사실은 약함이 아니라 정렬의 신호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더는 짊어질 필요가 없는지 보여주기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마음을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세울 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자신을 줄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펼칠 때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의 바깥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 안쪽에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늘 밤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는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착하는 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불려졌습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늘 밤 하나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제자리는 당신이 너무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원래부터 당신에게 속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숨을 고르세요. 지금 들리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지금 느끼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빛을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오래, 누구의 시선도 아니라고 넘길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접어왔습니다. 그러나 접는 것은 사라지는 것과 다릅니다. 접힌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다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는 끝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펼쳐질 때 생기는 마찰입니다. 오래 접혀 있던 것이 다시 넓어질 때 처음엔 뻣뻣하고 조심스럽고 조금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훼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감각입니다. 당신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래 접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예전부터 남들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빈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일찍 배운 경계였고
너무 많이 받아들였던 무게였고 너무 오래 자신을 보호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는 모든 것을 홀로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는 모든 감정을 즉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는 자신을 이해받기 위해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의 깊이를 믿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낯설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래된 껍질이 벗겨질 때 안쪽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낯설은 종종 생명의 첫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느리고 조용하고 때로는 눈물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당신을 살립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된 속도에 맞춰 살 수 없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더는 얕은 설명으로 자신을 속일 수 없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안쪽은 너무 오래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은 들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정받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들이 당신의 안쪽 어딘가에 정확히 닿았다면, 만약 당신의 숨이 아주 조금이라도 깊어졌다면 댓글에 여덟이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은 넘침의 주파수입니다. 더 많이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덟이라고 적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세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지들은 표면이고 표면 아래에는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정확히 볼 때 당신은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오해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늘 닿지 않는 것을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붙잡아 왔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대화에 온기를 주려 했고, 이미 방향을 잃은 관계에 책임을 더했고, 이미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 마음의 힘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 패턴의 이름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끝난 것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닫힌 자리에 계속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라진 응답을 기다리며 자신을 소모해 왔습니다. 이것은 집착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성실함입니다. 당신은 참을성이 많았고 진심이었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라 그것이 붙잡고 있던 대상이 더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오른 마음으로 잘못된 방향을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도는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도도 잘못된 길 위에 오래 놓이면 상처가 됩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을 탓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단단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것 하나를 쉽게 놓지 못했을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피로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당신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패턴을 봅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라고 말하며 자신을 밀어붙이던 익숙한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늘 당신을 살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을 점점 좁은 방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숨이 짧아집니다. 그 방 안에서는 꿈이 작아집니다. 그 방 안에서는 당신의 실제 감각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잃어간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는 아직 이름 없는 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얇은 빛으로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이 다시 당신을 부릅니다. 더 이상 바깥의 승인으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반쪽짜리 문 앞에 자신을 세워두지 말라고, 더 이상 낡은 성실함으로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그 부름을 듣는 순간 당신의 안쪽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던 끈은 사실 당신을 지탱하는 줄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잔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겨도 연결은 더 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의 손만 아팠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진심이어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고귀함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까지 끈을 놓지 못했는지, 왜 당신의 마음은 끝난 자리에서조차 충성을 배웠는지, 그 오래된 기원의 모양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안쪽에는 하나의 정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원은 당신이 처음으로 세상을 배운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한때 생기가 많았고 가지가 자유로웠고 땅은 충분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어떤 계절에 그 정원은 너무 거센 바람을 만났습니다. 시선이 너무 차가웠고 기대가 너무 높았고 말해도 안전하지 않은 분위기가 너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낮추는 것은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잎을 줄이고 향을 줄이고 소리를 줄이고 필요한 것을 말하는 대신 버티는 쪽으로 몸을 익혔습니다. 정원은 처음에는 그 선택이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낮추면 덜 상처받았고 조용하면 덜 눈에 띄었고 숨기면 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 정원은 빛을 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빛을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장의 조건을 너무 일찍 포기하도록 배웠던 것입니다. 오래된 정원은 언제나 같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땅은 깊지만 위로 오르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지만 잎은 작아지고 꽃봉오리는 피기 전에 닫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은 분명했지만 드러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안에서 느끼는 것과 밖으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 두꺼운 문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은 기쁨조차 조심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크게 원하면 빼앗길까봐,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면 부담이 될까봐 당신은 언제나 반쯤만 열어두었습니다. 정원은 반쯤만 햇빛을 받았습니다. 반쯤만 물을 받았습니다. 반쯤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반쯤의 삶은 결국 전부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은 그 정원을 다시 봅니다. 다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한 채 오래 버텼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됩니다. 정원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은 당신이 너무 이른 시기에 얻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의 땅은 여전히 깊습니다. 그러나 오래 눌린 흙은 비가 와도 바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더는 상처를 답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자신을 너무 강하게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강한 손보다 일관된 손을 기억합니다. 서두르는 손보다 존중하는 손을 기억합니다. 소리치는 손보다 머무는 손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손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손, 자신을 서둘러 바꾸려 하지 않는 손, 단지 옆에 머물며 계절을 지켜보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정원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압니다. 흙은 압니다. 당신의 안쪽은 이미 그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잎 하나가 돌아옵니다. 오래 닫혀있던 감각 하나가 풀립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분명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회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앞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정원은 허락받아야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 안의 정원은 오늘 밤 조금씩 빛을 기억합니다. 너무 강하지 않은 빛, 그러나 충분히 따뜻한 빛입니다. 그 빛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보게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그 정원이 아주 천천히 숨을 쉬는 느낌이 든다면 댓글에 이 말을 적어주세요. 나는 깨어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접혀있던 생명이 자신을 다시 알아보는 선언입니다. 나는 깨어있다라고 적고 다시 저에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잃는 방식으로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 안의 정원을 다시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하고 반복되는 돌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멈추세요.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숨이 어디에 머무는지 느껴보세요. 가슴이 급하게 닫혀 있는지, 어깨가 다시 올라가 있는지, 마음이 이미 멀리 도망가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그 알아차림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반은 돌아온 것입니다. 이유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입니다. 하루 끝에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서 나를 줄였는가? 오늘 나는 어디에서 맞지 않는 문을 계속 밀었는가? 오늘 나는 어디에서 내 빛을 작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인지, 무엇이 더는 나를 살리지 않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무기력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배치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놓이는 중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삶을 억지로 당기지 마세요. 이미 돌아오고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